어제 대법원 판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정경심 전 교수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전통적으로 정치권이 항상 존중한다는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벗어나는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또 수없이 많은 판결들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캠프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방의 어떤 대학의 여름방학 봉사상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름방학 때 봉사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 부리는 상이에요, 실제. 그걸로 감옥에 4년 보낸 거잖아요. 임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왜 소환을 한 번도 안 해요? 반면 야당에선 역시 윤석열 총장이 옳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2019년 8월에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 사냥에 가깝다. 조국 일가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20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선택적 정의를 행사했다는 등 조국 일가의 비리 수호에 사실 앞장섰던 분입니다. 정경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역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옳았다라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민수 부단장님, 조금 전에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논평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의원님들 일부는 김영빈 의원은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달리는 판결 사법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장경태 의원은 유힘무죄, 무힘유죄, 힘이 있으면 무죄고 힘이 없으면 유죄다. 이런 글도 올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개별 의원들이 본인들 입장을 내는데요. 장경태 의원이 아마 저희 표현한 거는 직전에 아마 윤석열 후보의 장모분이신가요? 저는 무죄가 난 거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나? 저는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요. 그리고 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후보와 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금 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고, 특히 국민들의 기대치나 이런 눈높이가 높은 진보 진영의 분들은 설사 억울함이 좀 있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고요. 근데 이 조국 사태는 좀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 시각들이 좀 크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 적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이 정도로 검찰이 당시 너무 잔혹하게 했고,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가 약간 맥은 다릅니다만 어느 역술인에게 조국 대통령 되느냐 이렇게까지 물어보고 수사를 하지 않았냐는 의혹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물론 많은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저런 거는 분명히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론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좀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윤석열이 옳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듣는 국민들 다수는 과연 이미 부인도 그렇고 장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미 저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 예전처럼 남아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민수 부단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구정원 차장께 이걸 여쭤볼게요. 김어준 씨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결국은 이제 조민 씨의 7가지 스펙이 모두 이제 허위다 이렇게 대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결국 여름방학에 상장 좀 뿌린 거 아니냐, 이거 누구나 다 뿌리는 건데 이거 가지고 4년형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지나치게 이게 선택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고요. 재판부가 1심, 2심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이 4년형을 확정 판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위변조의 의혹이 사실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사법부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조국, 정경심 그 두 부부의 억울함을 이 변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도 이렇게 부인을 하는 듯한 저런 얘기는 일반 국민 정서와는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어준 씨가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7가지 한번 구해보시라고 그러십시오. 본인이 구할 수 있는가. 막 뿌린다면서요. 막 뿌리고 쉽게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가서 7가지 한번 구해봐서 구해서 방송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구해지는가.
네. 이번 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양자든 다자든 많이 해야지, 토론 많이 해야 비교 선택을 하지, 토론을 많이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토론이 겁나면 후보 사퇴하라. 글쎄요, 양자 토론을 주장했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걸까요? 다음 댓글 만나보시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역 감정 이야기를 해.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호남 소외론에 대해서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선거 때 무속인 찾아가 당선될지 안 될지 한 번 안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무속 논란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란 비판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왜 자꾸 대장동 프레임 씌우나, 또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어떤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같이 올리셨습니다.